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나서 이제 추후에 임대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분양받은 곳이 아닌 부동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은 분양받은 측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장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 의뢰를 받고 나면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임차인을 찾게 되고, 임차인이 매칭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언제 시간 되십니까? 나와서 계약서를 쓰십시오 라고 통보가 올 겁니다. 방문하면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워낙 계약서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다 진행을 할 거고요. 공동중개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도 내 손님, 임차인도 내 손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임대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특약에 들어가는 내용,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면 나한테 유리한지, 어떤 게 나한테 불리한지 이런 것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가 사용하던 그 특약을 미리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계약을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임차인한테도 통보해주고 이대로 오케이 하면은 진행합시다 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 경험이 많다 보면은 여러 사례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담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임대 사업을 처음 하시거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해 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계약이 진행될 거고요. 이제 고수분들이 임대 사업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이제 차차 하나씩 몸으로 깨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나는 일정 금의 보증금이랑 월세를 받으면서 내 호실을 빌려주는 거고, 임차인은 이걸 받은 대가로 보증금 월세를 이제 지불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될 일이 생길 경우에는 한 번쯤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사항, 사무실 임대차 계약, 사무실 임대 계약 이런 것쯤은 한 번씩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에 들어가는 내용들 몇 가지를 추려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는구나, 난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마음에서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맨 위에는 목적물 주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용도가 들어갈 거고요, 면적이 들어갈 거고요, 임대차 보증금, 월세 금액이 들어갑니다. 계약 일자, 잔금 일자라는 게 들어갈 거고, 그 밑에는 임대차 계약서 일반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잔금 납부하고, 계약 기간은 24개월로 하네, 사용 기간 다 되고 나면은 만료되면은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네, 보증금을 반환하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의 특약 내용,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이제 특약사항이 기재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 목적물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식산업센터는 산지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산지법에 적용을 받는 호실이라는 걸 알고 계약한다 라는 걸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지법에 대한 내용, 입주 업종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너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진행하는 거다. 만약에 입주 업종이 아닌데 속여서 했다, 그럼 당연히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산지법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라는 걸 넣는 거고요. 다음은 임차인이 사업상 인허가를 받아야 될 업종이다 라고 한다면, 이 관계기관에 인허가 받는 내용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라는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적극 협조라고 하는 거는 임대인이 나중에 확인이 왔을 때 당신이 임차 준 게 맞냐, 내 임대차 준 거 내가 맞다, 내가 여기 소유자가 맞다, 허용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주는 정도가 이제 적극 협조하는 거죠. 만약에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한다라고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해지가 되는 부분, 계약 해지가 됐을 경우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에도 협의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저런 걸 보기 싫다, 돈 들어왔다 반환해 달라, 이런 거 골치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인허가 얘기만 하면은 직접 알아보고 와라, 직접 알아보고 와서 된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라, 대신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된다더라, 계약금 반환은 없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월차임, 월세를 어떻게 낼 거냐, 선불로 낼 건지 후불로 낼 건지, 부가세는 이제 당연히 별도로 들어간다라는 게 기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부가세 별도로 이제 받게 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당연한 게 문제가 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특약에 별도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월세는 뭐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협의해서 선불로 할지 후불로 할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상업용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부가세는 별도로 발생하게 되고요.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은 계약갱신 시 월세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입주장이다, 물건이 워낙 많고 공실기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뭐 렌트프리를 줬다, 아니면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줬다 라고 하는 경우죠. 대신 뭐 계약 만료 후에 뭐 계약 갱신을 할 때는 5% 상한을 적용해서 임대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모든 내용은 이렇게 문서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문자가 됐든 카톡이 됐든 기록을 남겨야지, 아니 그렇지 않고 뭐 이 사람만 믿고 했다가 나중에 뭐 내가 언제 그랬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뭐 법정 싸움 가면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서로 힘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문제될 만한 소지는 서로 다 카톡이든 문자든 통화든 다 기록을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도 모든 걸 이렇게 다 문서화 시켜서 딱딱딱딱딱 정해 놓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죠. 아,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하셨죠? 이거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 놓는 게 추후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특약사항도 세부화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설비,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건 이제 임차인이 들어와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죠. 내부에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 임차 목적물을 이제 대여해서 사용하는 거지 이걸 마음대로 바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임대인분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설계라든가 이 설명을 제출해서 보여달라, 자기가 보고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뭐 건축법, 뭐 소방법 여러 가지 따라야 될 법률들이 또 적용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네오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